이 정도는 교육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 오미란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200명의 하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 신부 지훈의 뺨을 후려친 오미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서? 그 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하얀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교육이야? 결혼식에서 저러면 어떡해. 정말 너무하네. 몇몇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미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면 제대로 배워야 할 게 많아. 오늘이 첫 번째 교육이니까 잘 새겨둬. 지훈은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웨딩홀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은정, 바로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테이블 위에 냅킨을 찢어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참으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은정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지훈은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줘. 오늘만 참아줘.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은정이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을 반드시 갚겠다. 전국 200개 매장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사업가인 은정은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며 작은 카페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프랜차이즈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장을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은정은 딸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미라는 계속해서 지훈을 모욕했습니다. 예물도 변변찮고 드레스도 촌스럽고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를 이렇게 모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미란, 너는 큰 실수를 했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건드렸구나.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집에 돌아와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입었던 고급 정장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은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미란,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은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은정은 대형 증권회사에서 15년간 기업 분석 전문가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하나만 봐도 그 회사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은정의 분석 보고서 때문에 위기에 몰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서운 능력을 오밀한 가족에게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은정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은정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와인 한 잔과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제 은정의 과거가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은정은 부실 기업들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은정의 분석 보고서 때문에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복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대기업들이 은정의 손에 의해 하나씩 무너져갔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은정은 컴퓨터를 켜고 오미란의 남편이 운영하는 한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증권회사에서 기업 분석 전문가로 일했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와 각종 공시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째 자료를 분석하던 은정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상하네.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맞지 않아. 은정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의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분명히 숨겨진 비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에는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부실 기업들의 패턴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분석해 나갔습니다. 비자금 계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매출 대비 현금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자회사들 간의 자금 이동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분석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노하우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교차 검증을 통해 은정은 한성그룹의 허점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얼마나 부실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정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에서 이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미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정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냉정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들고 과거 증권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 한성그룹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그룹? 왜 갑자기? 설명하기 길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은정은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분석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자신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증권회사 시절의 동료들, 회계사, 변호사들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한성그룹에 대해 아는 것 좀 알려줘. 무엇이든 상관없어.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증권회사 동료인 민수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은정아, 한성그룹 얘기 어제 했지?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몇 년 전에 그 회사 실사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윗선에서 덮어버렸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무제표에 빈 구멍이 너무 많았어. 분명히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고위층에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지. 첫 번째 제보는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과 거래했던 협력업체 사장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장님, 한성그룹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단가를 절반으로 깎아놓고 대금 지급도 몇 달씩 미뤘어요. 그런데 임원들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협력업체 사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한 달 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석 달, 넉 달씩 미뤘어요. 그 사이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정은 협력업체 사장의 말을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증빙 자료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계약서부터 입금 지연 관련 메일까지 다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 보관해뒀거든요. 두 번째 제보자는 한성그룹에서 퇴사한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봤어요. 임원들이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거 말이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공개되면 저도 위험해져요. 제가 몰래 복사해 둔 거라서. 은정은 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할게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퇴사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USB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돈이 무려 100억 원이 넘어요. 은정은 USB를 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리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책상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증언, 퇴사 직원의 USB,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재무제표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비자금 조성, 협력업체 갑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은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자료를 법적 근거가 있는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세무서에 제출할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완벽합니다. 한성그룹은 완전히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은정은 마침내 오미란에게 복수할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해외 비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한성그룹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무너뜨렸던 기업들을 떠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오미란 측에서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윤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집안 뒤를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엄마한테 전해라.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너희 엄마가 설치면 내 신혼생활이 지옥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 엄마 사업도 망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전화 속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엄마한테 잘 전해라. 지우는 전화를 끊은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급히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서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딸까지 위협하다니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말고 사람 많은 곳에서만 만나자. 그리고 낯선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은정은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딸까지 건드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은정은 지훈을 만나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믿어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너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훈은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시댁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은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내가 당한 굴욕을 10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날 밤 은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과 세무서에 동시에 제출할 준비를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한성그룹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요. 은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을 위협한 순간 이들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은정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독점 특종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대기업의 비리는 언제나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은정은 과거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모든 기술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한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결혼식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복수는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전체 내역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횡령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진술서도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검찰, 세무서,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할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완벽합니다. 횡령죄, 배임죄, 탈세까지 모든 게 다 나와요. 한성그룹은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은정은 과거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의 노하우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모든 허점을 찾아내고 숨겨진 비자금까지 추적해낸 것입니다. 오미란,
내가 내 딸의 뺨을 때린 그 순간부터 너희 집안의 운명은 정해진 거야.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으로 또 다른 협박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하지만 은정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오히려 이런 협박들이 은정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을 위협하고 자신까지 협박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으로 와서 엄마를 만나자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은정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만나자고 해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은정은 오미란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미란이 무엇을 하든 이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모든 증거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검찰청, 세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고발장과 함께 언론사에 보낼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은정,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의 마지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한성그룹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은정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딸의 눈물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오미란이 결혼식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무너뜨렸던 기업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성그룹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은정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세무서와 금융감독원에도 같은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진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담당 검사는 두꺼운 증거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겠네요. 검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군요. 이런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재무 분석부터 증인 진술, 물적 증거까지 빠짐없이 다 있네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정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라는 은정을 만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 대신 나타난 것은 기자들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가 터지자 오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는 사실입니까?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데 사실인가요?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도 사실인가요? 오미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오미라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오미란의 휴대폰에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의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어. 오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무서가 왜? 압류 영장을 들고 왔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회사 자산도 다 압류된다고 해.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검찰에서도 수사관들이 와서 자료를 다 가져갔어.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다고 해. 오미라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은정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한은정 그 여자가.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 검찰의 수사, 세무서의 압류까지. 한성그룹은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기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한성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검은 세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한성그룹 전 계좌 동결, 횡령 혐의로 긴급 압류.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가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로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탄탄해 보였던 한성그룹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봉인지가 붙었고 경비원들은 더 이상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급히 개인 물품을 챙겨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기자들과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오미란의 저택에도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영장입니다. 모든 자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겠습니다. 오미란이 가장 자랑하던 수입 명품 가방들, 보석들, 그리고 현관에 세워져 있던 수억 원짜리 수입차까지 모든 것에 붉은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오미라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차갑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란이 그토록 사랑하던 명품들이 하나씩 봉인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은정의 복수였다는 것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차갑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오미란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미란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자신이 지훈의 뺨을 때렸을 때 은정의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던 것입니다. 한은정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계획했구나. 오미라는 이제서야 은정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아니라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여자였던 것입니다. 저녁 뉴스에는 한성그룹의 몰락 소식이 톱뉴스로 방영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진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회사 전 자산 압류로 사실상 파산 위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한성그룹 제국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TV 화면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비리를 연일 보도했고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남편은 구속 위기에 몰렸고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미라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은 자신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해 모두 함께 힘내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 은정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은정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더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었거든요. 은정은 진심으로 후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참았던 분노와 굴욕이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이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시댁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어.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평생 굴욕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아무도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은정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복수가 바로 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오미란 회장 부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화면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오미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든 피해를 입힌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반성하겠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오미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무너질 집안이었어. 하지만 내 손으로 끝장을 봤다. 딸을 위협하고 굴욕을 준 대가가 이것입니다. 웨딩홀에서 시작된 복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은정과 지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미라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오만함까지. 결혼식에서 신부의 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엄마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것이 진정한 모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미란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몇 분간의 오만함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은정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하며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지갑 안에서 나온 건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포장지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콘돔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38살 며느리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 지갑에서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동전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근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한 화장, 잦은 외출, 낯선 향수 냄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이 발견은 온 가족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부간의 차가운 신경전, 가족들의 비난,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의 폭로까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흘 전 오후 2시였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 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의 평범한 주부인 그녀는 결혼한 지 15년째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약감 드릴게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 선옥 씨의 지갑을 찾으려 서랍을 열었습니다. 혈압약을 사러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화장대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 지갑을 열어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미끄러져 나온 건 10,000원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콘돔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 지갑에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순간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며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수진 씨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남자와? 급하게 지갑을 주워 담으며 다른 것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영수증 몇 장, 카드들, 그리고 또 다른 콘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시어머니 선옥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지갑을 원래 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약 사오셨어요? 응, 샀어. 선옥 씨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진한 화장이었습니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고 눈화장도 또렷했습니다. 약국에 잠깐 다녀온다며 나가신 분이 할 화장은 아니었습니다. 화장을 참 진하게 하셨네요. 그래, 괜찮지? 선옥 씨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어딘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도 다녀오셨어요? 아니, 약국만. 하지만 평소 10분이면 갈 약국에 1시간 넘게 다녀오셨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갈 때도 민낯의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외출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가셨습니다.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향수 따위 안 쓰시던 분이 언제부턴가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니셨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보셨습니다. 문자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으셨습니다. 설마 정말. 수진 씨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화장 진하게 하지 않아? 남편 민호 씨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꾸미는 게 어때서? 좋은 일 아냐? 그게 아니라. 뭐가? 관리하고 꾸미면 좋은 거지. 민호 씨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상에 앉은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 준비하면서 화장이 다 지워졌을 텐데 오늘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향수 바꾸셨어요? 응? 아, 이거 지연이가 선물해줬어. 신우이 지연 씨가 선물했다고 하셨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지연 씨는 평소 그런 걸 챙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수진 씨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쳐다봐? 아, 아니에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보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 친구. 어떤 친구요? 그냥 아는 사람.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 여사, 박 여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수진 씨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갑 속 콘돔, 진한 화장, 잦은 외출, 애매한 대답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인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어떻게 하지? 수진 씨는 베개를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수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수진 씨가 장을 보러 나갔는데 야채 코너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선옥 씨 봤어요? 김영애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봤지. 어제도 봤는데 완전 달라졌더라고. 뭐가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네. 마치 20살 처녀처럼. 수진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검정색 옷만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빨간색, 분홍색 이런 것들 입고 다니더라고. 진짜요?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에 무슨 꽃단장이람. 아줌마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양팔을 짚는 척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엄청 진하게 뿌려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확 나더라고. 어머, 정말요? 네, 어제 은행에서 마주쳤는데 향수 냄새가 어찌나 진하던지. 혹시 박미숙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뭐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모든 아줌마들의 눈빛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어제는 택시 타고 어디 가는 것도 봤어요. 택시? 어디로? 모르겠어.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누구랑? 남자랑 가던데. 순간 마트가 조용해졌습니다. 남자 누군데? 얼굴은 못 봤는데 덩치가 큰 남자더라고. 정혜 씨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수진 씨는 손에 든 양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아줌마들의 표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치채고 있구나. 동네 아줌마들까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모르시는 건가? 시아버지 정희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저녁에는 뉴스 보시고 일찍 주무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모를 리 없는데
혹시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뭐 샀어? 야채 좀 사왔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진한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립스틱을 발라놓으셨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나가실 거예요? 왜? 아니에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갈까 생각 중이야. 또 친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서 장본 걸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시누이한테?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직접?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정희 씨가 평소처럼 뉴스를 보면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진한 화장 상태였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내가 눈치챈 걸 아시는 건가?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회식 있다고 했지? 민호 씨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응, 오늘 늦을 것 같아. 조심히 다녀와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후 집안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네, 요즘 나한테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럼 됐어.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의심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보며 또 웃고 계셨습니다. 누구 연락이에요? 그냥. 역시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콘돔과 진한 화장, 잦은 외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수진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에 시어머니가 외출하시면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진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호 씨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 왜? 무슨 일이야?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말인데, 엄마가 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외출도 자주 하고. 그게 뭐가 이상해? 엄마도 꾸미고 싶을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수진 씨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뭐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혹시 어머니가 뭐 다른 남자와 뭐라고?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들리면 어때? 엄마가 바람 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 수진 씨는 주춤했습니다. 콘돔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갑에서. 지갑? 네가 엄마 지갑을 뒤졌다고?
그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히? 지갑을 뒤지는 게 우연이야? 민호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 한 사람만 사랑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은 무슨,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못해줬어? 아니야, 그런 거. 그런데 대체 왜 그래 요즘? 왜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고.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왜 엄마를 의심해? 동네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 네가 동네에 소문 퍼뜨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뒷담화한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호 씨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알겠어? 여보, 알겠냐고. 알겠어.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가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리니 더 외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구나.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희 씨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회사에서는 모범사원으로 인정받으시고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있다니. 아버님만 불쌍해.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시어머니를 대하시고 저녁마다 함께 뉴스 보시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시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국을 떠서 드리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강해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 요즘 일이 좀 많아. 고생 많아. 몸 조심해. 다정한 대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서로 무언의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뉴스에 집중하고 계셨고 민호 씨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정말 괜찮아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에서 혼자 있으니 더 우울했습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남편도 믿어주지 않고 시어머니와는 신경전이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때 문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문을 살짝 열어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옆에 계신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수진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언젠가는 증거를 잡을 거야. 수진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수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시누이 지연 씨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35살의 지연 씨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아꼈지만 특히 며느리에게는 까다로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지연 씨가 시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딸이 보기에도 그래. 네,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젊어 보이게 입으시고. 수진 씨는 거실 한편에서 과일을 깎으며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활기차 보여요. 좋은 일 있으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무슨 기분이요? 나이 들어도 여자는 여자인가 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젊어 보여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지연 씨가 시어머니의 팔을 안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언니는 뭐라고 해요? 엄마가 예뻐졌다고 안 해요? 갑자기 수진 씨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네. 엄마가 요즘 예뻐지셨다고 안 해요? 아, 네. 그렇죠.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시원하지 않네. 지연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 혹시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런 말씀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요. 지연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말요? 그때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너 형수한테 왜 뭐라고 그래? 오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형수가 피곤하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이상하잖아. 언니 표정도 안 좋고. 지연 씨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지연 씨가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좋지 뭐. 엄마도 기분 좋아하시고.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완전 새 사람 같아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둔감하세요. 엄마 화장도 예뻐지시고, 옷도 젊게 입으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향수? 시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엄마 요즘 향수 뿌려요.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가? 시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저 안 화내요.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연 씨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수진 씨는 온 가족의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이셨고, 민호 씨는 난처해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언니가 싫어하잖아. 민호 씨가 말렸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연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글쎄요, 언니가 말씀하시면 되죠. 모든 시선이 수진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할 수도 없고 침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콘돔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도 어색해요. 지연 씨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자. 밥이나 먹어. 엄마, 저는 그만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수진 씨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수진 씨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지연 씨가 돌아간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좀 심했네. 괜찮아. 미안해.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시어머니의 외출을 감시하고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찾아내야겠다고.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또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친구 만나러. 몇 시에 오세요? 늦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재빨리 준비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급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도 뒷문으로 올라타 맨 뒤에 앉았습니다. 20분 후 번화가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카페로 들어가셨고 수진 씨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보다 훨씬 젊고 키 큰 중년 남자였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창문 너머로 보니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구나.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와서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2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돌아서려는데 골목길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또 따라왔니?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따라다녀?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냥 뭐, 우연히 여기까지? 수진아, 솔직히 말해.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수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갑 뒤진 것도 알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바람피는 게 재미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봤는지 알고 있어. 카페에서 누구랑 만났는지도, 어디 갔는지도.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한테 말할 거야? 아버지한테? 저는
아니면 동네에 소문 낼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수진아, 잘 생각해봐. 네, 내가 본 게 정말 전부일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자.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어색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민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식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전부일까? 무슨 뜻이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봤는데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당당했거든요. 들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나?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민호 씨가 모두 외출한 사이 집에는 시어머니와 수진 씨만 있었습니다. 어제의 미행 사건 이후 둘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앉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방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제 내가 본 거 정말 궁금할 거야. 시어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수진 씨가 콘돔을 발견했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나온 건 콘돔만이 아니었습니다. 모텔 영수증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미란이라는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남자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흔적이 있는 콘돔 포장지까지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짓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수진 씨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만난 남자는 불륜남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고용한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불륜을 조사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것도 탐정이 시아버지와 불륜녀가 만나는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시어머니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주 외출한 것도 탐정과 만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 씨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시어머니가 실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간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왔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마저 자신을 의심하자 더욱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과 오해에 대해서요. 시어머니도 수진 씨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해했습니다. 오해가 풀리니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탐정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불륜녀의 정체도 밝혀냈습니다. 상대방은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미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6개월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 증거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고 모텔 출입 증거도 모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먼저 불륜녀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온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오해했던 것도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와 불륜녀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시어머니를 배신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미란의 가게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장을 내기로요. 드디어 고부가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불륜녀를 상대로 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요. 이 집안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씨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 간 후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밤새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미란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였습니다. 평소 수진 씨도 지나다니며 봤던 곳이었지만 설마 그곳 주인이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전사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 안에 증거 사진들과 서류들을 챙겨왔습니다. 탐정이 찍은 결정적인 현장 사진들과 모텔 출입 증거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미란이 가게 앞에서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나이에 비해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는 한 발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미란이 시어머니를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아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란은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바빠서 내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미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과 시아버지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미란은 사진들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제일 잘 알겠죠.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라고, 별 뜻 없이 만난 거라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심지어 미란이 시아버지에게 보낸 연애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골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구경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기 뭔 일이야? 선옥이 언니가 미란이한테 뭐라고 하네. 사진 들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미란의 비행을 폭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게 재미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의 남편 꼬셔서 모텔 다니는 게 당신한테는 사랑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부남이랑? 미란이가? 어머, 그럼 저 사진들이. 미란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진 씨도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셔야죠. 동네 아주머니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정희 씨 얘기야? 어머, 그 착한 분이? 선옥이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여론이 완전히 시어머니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가게 안으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아? 남의 가정 파괴해놓고? 아주머니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연락하면 이 사진들 동네 게시판에 다 붙일 거예요. 미란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닫고 이사 가세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장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기서 무슨 낯짝으로 장사해? 우리도 이제 여기서 물건 안 사. 미라는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씨는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미란의 가게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 겉보기엔 그렇게 얌전해 보였는데 선옥이 언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첫 번째 복수는 성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수진 씨도 동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네요. 그래, 오늘 저녁에 끝장을 보자. 두 사람은 집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가 퇴근했을 때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수진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진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시아버지 정희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수진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과 서류들이 시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과 미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탐정이 찍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3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란과의 통화 기록, 문자 내용, 모텔 이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고, 당신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했고, 집안일만 하며 살았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민호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대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씩 나누고 이 집은 내가 가져갈 거야. 여보, 이제 남남이야. 여보라고 부르지 마.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옆에서 시어머니를 지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 씨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리자 시아버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란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미란이 가게 문 닫고 이사 갔다더라. 당연하지. 그런 일 저지르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 곁에 있을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시누이 지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만 편들며 며느리를 몰아붙인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황을 잘못 봤네요. 수진 씨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수진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언니,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수진 씨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그러게요. 이제 정말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미라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반면 시어머니와 수진 씨는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도 어머니와 아내를 더욱 아껴주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는 화해와 연대로 끝났습니다. 무너진 것은 한 남자의 거짓이었고 지켜낸 것은 가족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되어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씨는 이제 진짜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수업 가세요? 응, 오늘은 컵 만드는 법 배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진 씨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기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쇼핑 갈까요? 좋지. 오랜만에 나가자. 두 사람이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옷을 고르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거 어때? 예뻐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예전에는 검은색 옷만 입으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밝은 색깔 옷도 입으시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뭔가 사? 저는 괜찮아요. 안 돼. 우리 같이 사자.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도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딸에게 해주는 것처럼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웃겨.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를 그렇게 오해했었다니. 서로 오해했으니까 비겼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행이야. 뭐가요? 진실이 밝혀져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든든해요. 나도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고마워. 민호 씨도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좋아진 걸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네.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냉랭함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수진 씨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